수상할 정도로 총을 잘 쓰는 나라.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 미국을 떠올립니다. 총기 자유 서부 개척자 그리고 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200년도 넘은 이 문장이 오늘날까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수상할 정도로 총을 잘 쓰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니까요. 총이 불법인 나라, 총을 보기도 힘든 나라. 그런데 막상 총을 쥐게 되면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한 나라. 이상하죠? 총을 금지했는데 총을 제일 잘 쓰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의 몸에 새겨진 규율과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멀리 미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한 도시가 불타고 있었어요. 뉴스 화면 속에는 타오르는 건물,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 대신 총을 들고 서 있는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들은 동양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루프탑 코리안 옥상의 한국인들. 경찰이 도망가고 도시는 무너졌는데 그들은 그 옥상에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은 왜 총을 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미국은 폭발했습니다. 시작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났죠.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가 터져버린 겁니다. 거리에는 불길이 일었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정의는 어디 있나? 하지만 정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탈과 방화 폭력이 도시를 삼켰습니다. 경찰은 두려웠고 정부는 느렸고 LA는 순식간에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부자들이 사는 베벌리힐스로 향하던 그들의 발길이 이상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꺾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인 상점들이 빽빽했죠. 이민자들이 피땀 흘려 일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거리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 사이의 감정이 이미 나빠져 있었거든요. 일자리 경쟁, 언어 장벽, 인종적 오해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운하게도 폭동 직전 한인 상점주가 흑인 소녀를 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그 두 사건을 엮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폭력, 한인 상점주의 총격. 이 두 이야기가 섞이자 분노의 화살은 코리아타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망쳤습니다. LA 경찰은 베벌리힐스를 지켰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킨 거죠. 남은 도시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소방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린 완전히 버려졌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지금 위험합니다. 각 상점은 스스로 대비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 식당 주인, 미용사, 교회 장로, 대학생. 그들은 누구 하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민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총을 쥘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으니까요. 그중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도 있었고 막 전역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체계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탄약을 분배하고 누군가는 식량을 확보하고 누군가는 옥상으로 올라가 경계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지휘하는 것처럼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질서라는 게 얼마나 빨리 몸에 배는지. 학교에서 줄 맞춰 서던 버릇, 군대에서 시간 단위로 움직이던 습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익힌 호흡. 그 모든 게 위기의 순간 자동으로 작동한 겁니다. 한인 자경 때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거리 순찰을 돌고 밤에는 건물 위를 지켰죠. 쇼핑카트를 연결해 임시 철조망을 만들고 차량 전조등을 틀어 야간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건물 위에는 스포트라이트 대신 손전등, 경적 대신 라디오 주파수. 이 모든 게 즉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을 든 사람들이 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죠. 미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군대처럼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겐 총이 있다. 이곳은 우리가 지킨다. 그 한마디 없는 메시지가 불길보다 강했습니다. 폭도들은 망설였습니다. 경찰은 도망쳤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늘로 공중으로 경고사격. 총소리가 울리자 폭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렸습니다. 그 말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자유의 상징, 어떤 이들에겐 이민자의 절규. 하지만 그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린 그냥 살아남으려 했어요.
며칠 뒤 폭동은 끝났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한인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절반이 불탔고 2,000개가 넘는 상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총을 든 채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건 미국 역사에 남은 첫 번째 집단적 이민자 자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미국은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봐라, 시민이 스스로를 지켰다. 총기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루프탑 코리안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시민 무장의 정당성이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총을 든 한국인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알았기 때문에 총을 들었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싸움을 한 거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의 이야기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에겐 총보다 더 오래된 무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훈련된 질서감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군을 제대한 남성들이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죠. 귀찮다고 하면서도 막상 훈련 시작하면 금세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격장에서는 농담이 사라지고 총을 쥔 손끝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총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총을 잘 쏘는 이유가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 때문이에요. 총을 무섭게 대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면 무게를 느끼죠.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 감정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루프탑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미국인들이 자유로 총을 쥘 때 한국인들은 책임으로 총을 쥡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날 이후 한인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흑인 사회와 화해의 행진을 열었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버는 이민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가진 시민이 되자. 그건 루프탑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여전히 총을 금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이만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하철이 멈춰도 줄을 서고 재난이 터져도 서로를 챙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고 누가 지휘하지 않아도 질서를 유지하죠. 그건 루프탑의 밤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성으로 버티는 힘. 그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상할 정도로 총을 잘 씁니다. 총을 좋아하지 않지만 총의 무게를 알고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싸움의 방식을 압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이건 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가장 침착하게 움직이는가? 두려움 속에서도 누가 옆 사람을 챙기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한국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총을 잘 쓰는 나라. 총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을 다루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입니다.